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지금까지 물질적 풍요와 긍정적 감정만이 삶에서 추구해야 하는 목표라고 믿어왔는데 어느 날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반쪽짜리 삶을 살아왔구나. 결핍과 부정적인 감정마저도 온전한 내 삶의 일부였는데 이것들을 피하고 저항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더 이상 무언가를 찾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어졌고 지금 주어진 것에 몰입해서 충분히 경험하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따로 해야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간의 우울감과 권태로움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결핍과 부정적인 감정마저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찾아온 우울감과 권태로움을 마주하자 다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느낌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알아차려 봤습니다. 왜 권태롭다고 느끼고 우울감이 올라오지? 전에는 우울감이 아주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뭔가 더 열심히 할 일을 찾고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몸과 마음을 더 움직이는 데 집중했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관찰해 본 거예요. 이 권태로움과 우울함. 그러자 새로운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을 푸시하는 자극이 없는 상태를 저는 권태롭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목표를 정해서 달려야만 했고 누군가와 경쟁을 하는 것을 좋아했고 뭔가 이루어내고 쟁취하고 만들어내는 걸 좋아한다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고요해진 상태, 일부러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마저도 그렇게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나의 몸과 마음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몸과 마음에게 명령하는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언제든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계획을 짜고 행동하도록 마음을 먹고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지금 상태를 처음 마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간이 느껴질 때면 어김없이 우울감이 올라왔고 우울감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무언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마주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나에게 있어 이게 우울감이구나. 나라는 존재가 할 일이 없어졌을 때, 쓸모가 없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 우울감으로 나를 푸시하는 거였구나. 우울감은 생각보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걸 느끼자 그와 동시에 우울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삶의 순간순간이 마치 음악 합주를 하듯이 세상과 내가 매 순간 합을 맞추며 연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시간이 느리게 가는 듯한 착각이 들었고 내가 한 박자 소리를 낼 때마다 세상은 딱 그만큼의 박자와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름답고 감사한 경험이었죠. 이제는 권태와 우울이 찾아와도 조급해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무엇도 확신하지 않기로 했기에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열어두고 있을 뿐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늘 무언가에 쫓기듯 충분히 느낄 새도 없이 다음 것, 다음 재밌는 것, 다음 목표로 나아가기만을 원했기 때문에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있지만 들을 수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흔에 읽는 니체라는 책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뒤따른다. 노화로 인한 병과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한 삶은 대개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삶에 대한 태도를 향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다. 대신 대입,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등 인생에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느라 최선을 다한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좌절도 했다. 여러 시련을 만나 점점 자신감을 잃고 결국 포기한 적도 많다. 그래서 40이 넘어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열심히 살았지만 왜 이리도 무의미한지 깨닫게 된다. 우리는 삶의 주인이 아닌 노예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인생 후반으로 향하는 문턱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인생의 전환점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갑자기 들이닥치는 감정이 권태이다. 사람은 항상 새로운 욕망이 충족되기를 바란다. 그 욕망이 충족되어 가라앉으면 다시 공허감과 권태에 빠진다.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강한 욕망이 존재해야만 한다. 하지만 니체는 욕망이 가라앉아 끝도 목적도 실증도 욕구도 없는 마치 호수의 물결 같은 휴식 시간이 찾아온다면 이러한 짧은 즐거움 뒤에 찾아온 권태는 얼어붙은 삶의 의지를 녹일 봄바람이라고 말한다. 권태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다. 니체는 오히려 일의 성공을 위해 권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만난 권태로움을 단지 앞으로의 순조롭고 즐거운 항해에 앞선 유쾌하지 못한 영혼의 무풍 상태에 비유한다. 따라서 사상가와 창조자는 이 권태로운 상태를 견디면서 기다려야 한다. 인생의 중반부터는 고통스러운 삶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또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무엇인가를 회피하기보다는 그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남은 삶에서 우리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기쁨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반복되는 삶이 주는 허무주의는 결국 의식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 순간이 질문할 때이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책의 다른 부분 중에 완전한 나다운 모습으로 사는 법이 있는데 이 부분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니체 철학은 우리의 나약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정신적 무기를 제공한다. 그의 생각은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가치 있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현재의 고통과 역경을 어떻게 감수하고 극복할지에 대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인간 스스로 초인이라는 새로운 인간 유형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시선과 타인의 기대에 얽매여 살아왔다. 40에 바라본 나의 모습은 정말로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원하지도 않는 길을 걸어왔다. 자신의 꿈보다는 돈과 명예를 쫓으며 살아왔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의 중반에 이르러서는 안정이 찾아올 줄 알았다. 하지만 40 이후의 삶은 오히려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회가 주는 압박감으로 인해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길은 잃어버린 채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을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주제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극복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것이다. 나답게 산다는 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고 싶었던 초인의 삶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생의 전환점에서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나답게 살 수 있을까? 나답게 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대들의 이웃을 언제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지만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 라고 말한다. 스스로를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니체는 고귀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경외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당신은 얼마나 자신을 존중하는가? 사람은 관계적 존재이다. 사람은 홀로 남겨졌을 때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면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나에게 되돌려준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 나도 나 자신을 알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는가? 게다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리고 만다. 결국은 모두 떠나가고 홀로 남게 된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한 출발점이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대 위대한 별이여, 그대가 빛을 비추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존재가 없다면 그대의 행복은 무엇이겠는가? 인생의 중반까지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면 자칫 자기 비하, 자기 혐오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게다가 경제력, 학벌, 외모 등이 타인보다 못하다는 생각까지 자주 하면 습관적으로 자기 비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열등감은 지금까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다.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타인을 부러워하지도 말자. 내 몸도 나의 것이고 내 영혼도 나의 것이다. 자신을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 비로소 인생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된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수시로 고민해야 한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뿌연 안개 속에서 일어난다. 예견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참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한다. 니체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에서 우리가 진리의 산을 올라가는 일은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오늘은 어제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힘을 단련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전환점에서부터 남은 삶을 나답게 살려면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아야만 한다.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라. 자신의 온전한 모습은 내면의 자아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찾을 수 있다. 인생의 깨달음은 얼마나 높은 곳에 서 있느냐에 따라 그 깊이와 너비의 정도가 결정된다. 서 있는 높이가 높을수록 세상을 보는 시야도 분명히 넓어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나답게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하나쯤은 잘할 수 있고 잘 맞는 일이 있기 마련이다. 자기 자신을 하나의 프레임에 가두지 말고 다양한 모습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다워지는 길이다. 나답게 살려면 마음이 이끄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상태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 과도기의 삶은 상승과 하강의 연속으로 인해 변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특히 자신이 원하는 삶과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해 괴로움을 느낀다. 초인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꿈과 같은 존재이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인간을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로 비유한다. 인간이 짐승을 넘어선 존재이듯 초인은 인간 위의 존재이다. 또한 인간에게 원숭이가 웃음거리가 되듯이 초인에게 인간은 그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있는 중간 존재이며 짐승에서 초인으로 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짐승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초인 쪽으로 갈 것인가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